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뉴욕주의 인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새해 1월부터 퀸즈 미드타운 터널 현금 부스가 사라집니다. 뉴욕시 교육국과 교사노조가 교사평가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박은님 회장은 새롭게 거듭나는 뉴저지 한인회를 위해 재정 확보와 새로운 인재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 그동안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나서지 않고 전직 회장단이 추천을 통해 연임을 부탁하자 결국 수락했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한인회 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몇 분들의 후원으로 지나가기는 뉴저지 한인회가 좀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내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1월 6일로 예정된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내년도 한인회 사업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월 6일 날 저희가 후원의 밤을 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한인회가 또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부탁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후원의 밤을 1월 6일 날 6시 반에 또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열게 되고요. 박은림 회장은 한인회 간 건립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약하지만 초석을 다졌고 다음 임기에는 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전체 인구 증가율이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의 인구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지난 7월 1일 기준 0.7% 늘어난 3억 2,3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킹 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인구 통계학자는 1936에서 37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출생이 적고 사망자가 늘었으며 이민자가 감소한 게 원인입니다. 뉴욕주는 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기간 1,900명가량 줄어든 1,9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이주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코넬 대학 인구 통계 관련 연구원은 한 주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썩 좋은 일이 아니다면서 세금과 날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 동안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일리노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주는 유타주로 유타주 인구는 2% 늘어난 3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1년 사이 43만 명이 증가했고 플로리다 36만 명, 캘리포니아 25만 명, 워싱턴도 12만 명이 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뉴욕시 교량과 터널을 통과할 때 현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톨게이트는 이지패스로 자동화되고 현금 부스가 사라집니다. 2017년부터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뉴욕시 7개 터널 및 교량 톨게이트의 현금 부스가 모두 사라지고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모든 톨게이트의 통행료 지불 방법이 이지패스로 전면 전환됩니다. 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당장 1월부터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캐리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은 현금 톨부스 철거 작업이 시작
시작됩니다. 라커웨이 브릿지는 내년 봄 중, RFK 브릿지와 베리자노 네로우스 브릿지는 여름, 트로스넥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는 가을 등 차례로 이지패스 전면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지패스 소지자들은 기존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해 매 30일마다 통행료 청구서를 자동차 등록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통행료 미지불 과태료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지만 퀸즈 미타운 터널 RFK 브릿지, 트롱스넥 브릿지, 베리자노 네로우스 브릿지에 한해서는 과태료가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 5년간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정말 좋은 교사, 유능하면서도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뉴욕시 교사 평가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시 교육국과 교사노조는 최근 교사평가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표준시험 대신 수업 참관평가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던 주 표준시험 결과가 제외되고 대신 학생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물로 학생의 학업 진척도 측정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교장, 교감 등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의 강의 내용을 평가하는 점수가 더해집니다. 최종 평가 결과는 현재처럼 매우 효과적, 개발 중, 비효과적 등 4단계입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1년간 이뤄내는 다양한 결과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이뤄지는 수업이 학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시교육국은 또 수업 참관 평가의 경우 주정부가 정한 외부 감사 규정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험 등 객관적인 척도가 사라져 자칫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다며 개편안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주교육국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새 표준시험이 실시되는 2019년까지 교사평가의 표준시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편은 이 같은 주정부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적절한 때가 중요한데요. 이 적절한 때를 놓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뉴욕시 아동 서비스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3,692개의 최우선 순위 아동학대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4회 이상 계속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적절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아동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예로 지난 9월 할렘 거주 6세 지미 퍼킨스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퍼킨스가 결정적 증언을 했고 4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최우선 순위 케이스의 아동을 아동보호 매니저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채 케이스가 종결된 경우가 53건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케이스 중 72.5%가 아동보호 매니저가 가정 내 아동의 안전 수준을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도 22.4% 담당자가 격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3차례도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채 종결된 케이스는 25.9%였습니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와 같은 불상사는 근절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차량 검사 시 틴트한 유리창은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주정부의 조치입니다. 뉴욕주법에 의하면 틴트로 인해 차량 유리창 빛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유리창 중 하나라도 틴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량 검사에서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차량 안전검사소에 비치되어 있는 검사기에 의해 안전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틴트를 유리창에서 떼어낸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주의회는 안전검사 조항에 틴트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튀었습니다. 지나친 틴트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초래하며 차량 내부가 보기 힘들어 경찰의 단속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틴트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만약 경찰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도 창문을 내리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딜러나 검사서 측도 이에 가세해 바뀐 규정에 따라 유리창 빛 투과율 측정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차량 보유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도 순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 같은 차량 보유자 만족도 연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타는 자동차 모델과 해당 브랜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감정을 반영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모델은 2014에서 17년형으로 30만 대가 넘는 차량이 포함됐습니다. 테슬라가 91%의 만족도로 올해도 1위를 지켰으며 84%가 만족한 폴쉐가 2위, 77%가 만족한 아우디가 3위에 올랐으며 스바루, 토요타, 혼다 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차에 힘입어 순위가 급상승한 브랜드는 현대차와 링컨으로 현대자동차는 73%의 만족도로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13위로 대폭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링컨도 21위에서 12위로 9계단이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는 만족도 70%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픽업 트럭과 벤만을 파는 람은 5위에서 17위로 추락했고 BMW는 6위에서 14위로 폴크스바겐은 16위에서 24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 한인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아메리카 윤동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오늘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 측에 $5,000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바월드는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LA 노숙자 센터를 방문해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보호, 한국 문화 교육, 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규제로 샌프란시스코 운행을 중단한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가 애리조나주로 시험 무대를 옮길 전망입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환영하고 도로를 오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자율주행 차량들을 트럭에 싣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애리조나로 옮기고 있으며 수주 내에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파일럿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이달 초 16대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지만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은 우버가 운행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허가를 얻을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돼지의 이미지가 180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미련하다는 돼지의 이미지는 착하고 귀엽다는 이미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요즘 신입 직원 하나로 떠들썩합니다. 주인공은 2살 된 암컷 돼지 릴루. 비행을 앞둔 승객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물 치료팀의 일원입니다. 저를 쓰다듬어 주세요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공항을 배회하다 인사를 건네는 승객을 만나면 무거운 몸으로 앞발을 들어 점프를 하고 악수도 척척하며 재주를 부립니다. 거기다 공주풍의 치마를 입은 통통한 몸, 매니큐어를 칠한 발톱으로 자동 웃음을 유발하며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지내는 요양원에서도 돼지 치료사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보리스와 푼바. 들창 코를 꿀꿀거리며 짧은 꼬리를 세차게 흔드는 돼지를 보는 사이 노인들의 얼굴은 한층 밝아집니다. 기억을 잃고 있는 노인들은 돼지들의 좌충우돌하는 행동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기도 합니다. But the pigs we could pat. They would come up running to the fence, and we just pat them through there, but very carefully.
전문가들은 돼지들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신선한 자극을 주는 덕분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Even though we love small children and dogs and other animals, the surprise factor behind the pigs, and one of the gifts with Alzheimer's is you can use a lot of surprises.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Больше, чем собаки, потому что собачки тоже, мне кажется, были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но со свинкой ничего не сравнится. 돼지들은 땀샘이 없어 냄새가 나지 않고 저자극성 피부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도 적습니다. 또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반려동물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En México, debido a que nuestra sociedad está cambiando. Cada vez más tenemos horarios laborales más largos, el transcurso de nuestro trabajo a las casas se está alargando. 돼지가 지저분하고 미련한 동물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 친근한 성격과 남다른 외모로 돼지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퀴니피엑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56%는 주 의원들의 외부 수입을 제한한다면 연봉을 인상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은 지난 1999년에 결정된 연봉 79,500달러로 뉴욕시 의원 연봉 112,500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주 의원들은 외부 강연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whatever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no offense but 알겠지라는 의미의 you know right이 꼽혔습니다. 연령별로는 45세 이상 미국인 절반 가까이인 49%가 whatever를 싫어했으며 30세 이하 미국인들은 I can even을 가장 싫어하는 말로 선택했습니다. 뉴욕시에 숨어있는 화장실을 찾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매플러사가 제작한 뉴욕레스트룸닷컴은 자신의 위치를 검색하면 공중 화장실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카페, 커피숍 등 이용 가능한 주변 화장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레스트룸닷컴은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인해강 재단이 2017에서 18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으로 뉴욕, 뉴저지주 또는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선발 인원은 12명으로 각각 $5,000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2017년 2월 15일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밝음을 좋아하기에 단재 신치호 선생께서는 박사상, 즉 빛을 사랑하는 민족의 사상을 피력하셨고, 이는 우리의 조상 단군왕건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 즉 크고 넓은 이로움을 인간들에게 두루 펼치라고 하신 크고 밝은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5,000년 역사의 정통성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숙청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박정희 정권 때 독재의 시퍼런 칼날을 비난하지만 과보다는 공이 많았기에 우리 조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장한 북쪽의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였고, 김일성 왕조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민족혼을 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외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고국을 보면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볼 수 있기에, 지구상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민족과 분단의 현실을 볼 수 있기에, 그리고 고국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볼 수 있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선배들과 동료들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며 서로 시비를 하고, 숲이 망가지는 것을 말해도 숲을 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의 현 주소를 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이 땅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에 그들이 잘 성장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성의 남은 힘을 바쳐야 하고,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홍익인간의 큰 뜻을 펼쳐나가는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는 미약하지만 뜻을 키우고 후손들의 그 뜻을 이어가기를 교육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민족의 피 속에 잠재하지만 수백 년 어려움을 겪으며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으며 격동의 변화기를 거치며 보석이 흙 속에 묻혀 보석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핏줄에 흐르는 잠재적인 능력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온 이상 이제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커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고국을 위하여 물질과 마음을 공유하고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갈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것을 모두 바쳐야 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사탕밭에서 땀을 흘리신 우리 선배들이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 경제, 종교, 보건, 교육, 정치, 연예, 체육, 사회봉사, 시민운동 등 많은 단체들과 협회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와 기관 협회들이 민족의 뿌리와 홍익인간의 대의를 품고 목표와 강령을 만들어 매일매일 도전한다면 한인사회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화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회봉사 분야에서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민족과 미국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였는가? 사회봉사라는 개념, 즉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러한 노력이 1세와 2세들이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는 토대를 만들었는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저 혜택만 전하는 나약한 수혜자로 만들었는가? 그러한 질문에 객관적으로 진솔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점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잘못된 점들은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2017년을 준비합니다. 2017년에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한인사회가 되기를 기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물질과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몸담으신 단체와 모임에 감사와 새해를 기약하는 도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뵙겠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간간히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